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 남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4가지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볼보입니다. 볼보가요 2030년까지 생산하는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보 자동차가 지난 2일 기후 중립을 위한 전동화 전략의 속도를 낸다며 모든 포트폴리오를 순수 전기차로만 구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2025년까지는 글로벌 판매의 전체 50%를 전기차, 일단 그 외에 50%는 하이브리드차로 구성한다고 목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볼보의 전기차 전환 선포는 고품질 충전 인프라의 급속한 확장과 전 세계적인 관련 법안 입법 등으로 순수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아울러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해 온라인에서도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통합 고객 서비스도 도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터리 원자재 수급까지 불안정해 중국 전기차 배터리 가격 현재 들썩일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이 컨청 반르바오에 따르면요, 최근 중국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가격이 5%에서 10% 정도 인상이 됐다고요. 삼원소 배터리로 5%가량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가격이 이미 인상되었거나 추후 인상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2선에서 3선 배터리 기업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탄산 리튬을 판매하는 재료 기업은 최근 가격을 톤당 8만 위안으로 측정이 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톤당 6만 3천 위안인 것에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한 21%가량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용 리튬 인산철도 톤당 6만 3천 위안일 건 톤당 재료 판매가 톤당 4만 5천 위안 것으로 지난해 4분기에 톤당 3만 6천 위안 대비 25% 이상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액 첨가제로 쓰이는 6불알 인산 리튬은요, 최근 가격도 톤당 15에서 16만 위안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판매 가격도 좀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자동차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중국은 아무래도 이 자원이 많잖아요. 땅도 많으니까 자원도 많은데 아무래도 불안정한 게 좀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업계가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미국의 전기차 업체 리비안 이야기입니다. 리비안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리비안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할 엔지니어를 현재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한데요.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 공고에 따르면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 책임자 관련 연구원 등을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요, 양극과 음극 전해질이 모두 고체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낮은 데다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켜 배터리가 무게에 비해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를 늘릴 수 있어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안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조사 기관인 후지 경제에 따르면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2035년에는 시장 규모가 28조 원에 이를 것으로 현재 추산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요타, 삼성, SDI, 테슬라, 대만의 폭스콘 등이 전고체 배터리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아 정확한 상용화 시점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자로 201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자인 마이클 스탠리 윌티엄 박사는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최대의 과제는 저온에서도 300마일 482km 이상의 항속거리를 유지하면서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급속 충전, 긴 수명 주기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고체 전해질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보다 이온 전도도가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처럼 양극 또는 음극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데다 지속적인 부피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접촉이 느슨해져 양극과 음극의 분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배터리 성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 중 일부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래도 상용화 시점이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좀 기술력이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퀀텀 스케이프는요, 2024년부터 개발 중인 전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었지만 대량 생산 공장 확보까지는 조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리비안이 얼마나 인력을 투입하고 또 투입을 하고 또 양산은 언제일 건지 알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보시 이야기인데요. 보시가 지난해 12월 초에 개최한 보시 커넥티드 월드를 통해 2020을 통해 공개한 배터리인 클라우드가 현재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사용 중일 때 배터리의 스트레스 요인을 감지하는 배터리인 클라우드라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인데요. 이를 통해 배터리 절약형 주행 및 충전 팁을 도출해 배터리 전기차 운전자용 디스플레이에 입력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차량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중고 전기차 배터리의 실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명은 또 다양한 조건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인 클라우드는요, 이런 사용 조건에서 배터리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해 준다고 하고요. 또 스마트 소프트웨어 기능은 또 차량 및 주변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태를 또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시스템을 이제 클라우드로 전송이 되고요. 또 인공지능 메커니즘을 사용해 대규모 차량을 평가함으로써 사용자의 행동과 배터리 상태 간의 연결을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차량이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전체 차량이 그 결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하고요. 또 데이터 기반으로 임박한 결함도 조기 감지할 수 있으며 전체 배터리가 고장나기 전에 예측 유지 보수를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 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아티스토리, 빠방아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류 이후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리는 구독, 빠방아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